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 4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 2% 하락한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도 1%대의 하락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에서는 1조 3천억 원 정도의 외인들의 매도세가 출현되는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 시장이 전체적으로 1% 하락을 했고,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업종이 다 약세였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도 파는 와중에서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철강금속 업종은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다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지수가 또 하락을 했느냐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 내내 1%대의 하락 흐름들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열렸던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 홍콩 지수, 대부분 아시아권 증시는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지수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아마존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이 연속 뭐 1,000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피크 찍은 거 아니냐, 실적 정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발 이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이유가 됐었고, 전반적으로 이 3분기에도 둔화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시장의 하락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도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되겠고, 한 8개월 정도를 옆으로 이렇게 꾸준히 뭐 횡보 국면이기는 했지만 나름 그래도 찔끔찔끔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서 그런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도도 좀 있을 것이고, 다시금 또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도 다소 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도 또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1년 넘게 이어져 왔었던 이 상승 기조가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훼손이 됐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상승 기조가 좀 꺾이는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이후에도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조정, 시장 자체의 추가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렇다는 거는 종목들의 조정이 단발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좀 더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를 좀 해놔야 되는, 유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또 하락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좋았던 부분들이 되겠고, 그럼에도 주가가 제대로 된 어떤 상승 기조를 만들어 가지 못하면서 재차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건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사이에서 이제 매물로서 출현이 되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2,000원 정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이 구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골이 하나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지지 구간인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없었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이 그래서 그렇다 치는데, 혹여라도 다음 주 중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주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 들어주면 또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조정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에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크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을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하루짜리 뭐 상승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고 이런 중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한 22,000원 정도의 포진을 하면서 하락 삼각형, 하락 수렴 삼각형이 나와주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다다라서는 위든 아래든 주가는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하락 삼각형에서 주가가 하방으로 진행될 확률을 70%라고 보고요. 올라갈 확률을 20%, 나머지 10%는 횡보의 확률을 봅니다. 상대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크죠. 근데 이 종목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도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이런 매물 부담 차트를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22,000원 자리가 이 자리가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가격이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이 매물 보세요. 이 매물 이거 만약에 무너지면 올라올 때 22,000원부터 굉장히 저항을 세게 받습니다. 올라올 때 22,000원의 저항을 굉장히 세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밑으로 보면 이런 매물 이 때가 얇죠. 매물대가 얇다는 거는 생각보다 밀리면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매물대가 얇다는 거는 생각보다 지지나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쭉 밀려나갈 수 있고 그나마 이제 한 19,000원 정도 대에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좀 진정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게 되면서 종목들도 좀 밀리는 양상이고 시장 조정이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인들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22,000원을 깨졌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도 좀 꺾이는 부분들도 있고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적인 마지노선인 지지 라인인 이 구간도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꺾이게 되면 더 밑에서 또 좋은 가격에서 반등을 올라올 때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방향성, 저는 항상 주가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 자체가 상승 기조, 횡보 기조, 이제 하락 기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기업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기업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가 힘든 이유 8개월 동안 힘든 이유는 계속해서 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힘든 거고 지치는 거겠죠. 기아나 이런 대형 종목들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회사가 나빠서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도 뭐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에서 다음 주에 반등을 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금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한 19,000원대나 뭐 그 밑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갖고 반등 여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또 바닥을 또 찍으면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가시적인 성과 이런 기대감이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기점에 가서 또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또 같이 또 동반돼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탄력 있게 또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어떻게 뭐 종목을 잡아야 된다거나 이럴 때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이어가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것 또한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좀 이제 한번 하나의 또 이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에서 다음 주에 돌려내지 못한다면은 어느 정도 각자만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립이 돼서 실행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또 내려오게 된다면, 올라간다면 다행인데 내려오게 된다면 또 밑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되돌리는 흐름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국내외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하게 되면 또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국내외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테마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그 다음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